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만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자식에게 가스라이팅 및 등에 빨대 꼽은 부모. 붕어님 안녕하십니까?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하시는 말씀에 80에서 90%를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붕어님 방송에 제가 지금껏 겪어왔던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여지껏 방송하셨던 모든 내용, 가스라이팅, 빨대 꼽은 부모, 30대 막대 먹은 여자, 좋은 배우자, 저축, 비투, 500충 등등 이 저희 살아온 시간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위에 써놓은 꼭지를 단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자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및 등에 빨대 꽂은 부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입니다. 8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고 90년대 중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IMF 세대네요, 이분이. 그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은 중하층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부부싸움, 그 싸움의 원인은 모친의 세미반항,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당시 자동음악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않겠음과 돈입니다. 이거 읽어드려야 됩니까? 자, 부엌칼을 들고 땡땡년, 땡땡 같은 년, 땡새끼 등의 욕을 하며 골목을 찢어진 속옷바람에 맨발로 뛰어다니며 방문을 칼로 찍어대는 것을 보고 이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싸움은 잦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와 공부를 하였고 이름만 되면 남들이 와 할만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대학을 다닌 동안 정말 만족했고 졸업 후 바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잡자마자 모친이 조그마한 건물을 사고 싶은데 네가 이제 돈을 버니 매달 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가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돈을 보내라 고 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당시 20대 중반에 지금과 같은 경쟁관념이 없었던 관계로 알았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10여 년간 매달 150에서 180만원을 친가로 송금했습니다. 와. 원래는 150만원 정도였는데 몇 년 후 갑자기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차량 할부가 30만원을 더 요구해서 180만원이 되었음. 그러던 중 20대 후반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어서 집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주가 남자 잡아먹는 팔자다, 치아가 옥리라서 집안에 들어오면 불화가 있을 상이다 등 온갖 험담을 하며 헤어지기를 종용했고 당시 저는 그런가? 내게 맞지 않은 사람인가? 란 자기 체면을 걸며 모친의 근한 언행에 반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때 저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문외아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하면 빚을 갚아주지 못할까 봐서 그랬다고 모친 목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 박땡땡씨 사건대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악독하구나라고.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모친이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젠 집에 돈을 보내지 말고 너도 네 돈을 모으라 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지금의 와이프를 소개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다 싶어 집에 소개하게 되었는데 모친이 뭘 그렇게 서두느냐 며 말을 하시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결혼식에 오든 말든 맘대로 하라! 고 소리치고 와이프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정도 지나서 모친이 전화가 와서
사실은 엄마 아는 사람이 괜찮은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선 날짜를 잡아놔서 그랬다. 근데 그 집이 살만해서 결혼만 하면 32평 아파트에 우리 집이 8천만원 또 갚아준다고 했다라며 그냥 엄마 얼굴도 있으니 한번 만나만 볼 수 없겠냐며 말을 하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10년간 핏방 것도 모자라 마지막 한 건 크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여지껏 내가 저런 인간에게 무엇을 해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결혼과 동시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 모치는 저희 와이프에게 결혼 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해서 자기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다. 만약 내가 엄마인데 만수가 보내준 돈으로 춘뻔합니다. 도박이라 했으면 어쨌을 거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건물이라도 장만해서 너희에게 생활비 달라고 손불리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데 웃긴 것은 몇 년 전부터 매달 30만원씩 보내고 있고 또 병원비 등 큰돈 들어가는 것은 와이프에게 득달같이 전화를 합니다. 라며 이제 와이프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지만 와이프는 제가 살아온 각오를 다 알기에 그냥 네 그렇죠 참 수고 많으셨네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도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해도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할 돈이는 할 거라고. 정말 저에게는 멋지고 과분한 와이프입니다. 지금 저는 좋은 와이프 만나서 높은 자존감으로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옷도 그냥 몇 년째 입던 유니클로 바지나 목이 늘어진 면티를 입어도 전혀 꿀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치는 몇 달 전에 고향 결혼식 가는데 옷이 없다며 버버리 코트를 사 입었다고 며느리에게 자랑을 해서 와이프가 어이없어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마도 끝나야 끝나는 것이겠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쓰다 보니 어떻게 자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및 등에 빨대 꼽은 붕어 내용을 맺어야 할지 싶어서 이 정도에서 글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제목을 잘못하셨네요. 제목을 잘못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MS님. 이분이 글을 쓰실 때 누를 범했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죠? 하나 찝어드릴까요? 찝어드릴까? MS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 사연자분?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죠. 이걸 빼고 얘기했어야죠. 아버지가 좀 심했긴 했는데 근데 보통 자기 와이프가 딴 남자하고 만나겠다 하면 저 당시에 꼭지가 안 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무섭게 하긴 했는데 아버지 얘기는 없네요. 그럼 아버지분은 빨대를 꼽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적어도. 왜냐면 어머니 얘기만 있고 어머니가 뻘짓한 얘기만 있고 아버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사연자분이 좀 잘못됐어. 사연자분이 이런 일을 겪는 거는 어머니가 정말 문제가 많죠. 어머니가 사실 엄마라 부를 자격도 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사연자분도 문제가 많아요. 본인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엄마 말은 너무 철석같이 믿은 것 같아.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본인은 아까니 하는 입장이었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자, 아니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끊는 게 아니라 그 뭐냐 하면 그 님이 대학 다닐 때 끊어버렸어요. 대학 다닐 때.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매달 150, 180만원 정도 보냈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것도 옛날이거든요. 2000년대 초에.
그럼 이분이 이 돈을 보내고도 생활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연자분이. 그럼 돈을 꽤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대 초에 2000년, 2002년, 뭐 2003,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 150, 180이면 지금 한 230, 250만 원 보내는 거는 안 먹습니다 이게. 12년 보냈다고 하면 2억 5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억 5천에 3억 가까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당시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거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야. 이거를 그냥 순진하게 다 보냈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 돈을 보내고도 생활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난 그것도 신기해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돈을 내가 관리해서 고이 모아놨으면 대출 없는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당시 아파트가 쌌거든요. 이때면 1억 후반이나 2억 했을 텐데. 아파트 살 수 있으면 충분히 사고 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파트 쌌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 사연자분 서울이었습니까? 서울도 충분히 있겠어요. 서울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아파트가 3억대입니다. 지금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이때는 서울 사람들도 월급 모아서 아파트 사던 시기야. 그러니까 아파트 장만했던, 내 집만에 충분히 장만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해서 5대 강역시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왠지 부산 아니면 대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마련하고 남았네. 대구에서 두 채도 가능했겠다 진짜.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라면 30개 회사에서 먹고 본인은 돈은 안 쓰고 부모님은 돈 다 갖다 주고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여 년을 그렇게 했대. 아니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4년 전부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만약 누구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리 듣냐면 야 너 돌았냐? 네가 피땀 어린 돈을 왜 가족한테 갖다 줘? 가족도 먹고 살잖아. 야 네가 본 건 네 돈 아니야. 이 나중에 뭐 결혼하거나 나중에 돈 모을 때 필요할 거 아니야. 죽는 소리 한다고요? 아니 죽는 소리 해도 있잖아요. MS는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죽는 소리 한다고 사람 안 죽어요. 살만하니까 죽는 소리 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죽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연기를 한 거예요. MS님이 이런 얘기하면 먹힌다는 거 알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명문대학교 갔다고 했는데 혹시 대학교 정확한 명칭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하고 알았다고요. 결혼 저분도 봐봐. 저분도 문제가 있다니까. 저분도 약간 죄송한데 혼나야겠어. 이걸 결혼 안 했으면 영영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영영. 이거는 사실 뭐 어머니도 문제가 있지만 사연자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와이프 입장에서 야, 이 사람 진짜 내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노 이런 거. 이 생각 했을까 분명히. 사람은 착한데 너무 착해서 문제네. 빨대 꼽는 게 빤히 보이는데 빨대 꼽는다는 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자기 엄마한테 왜 그렇게 빨대 꼽히고 살아. 누가 빨대 꼽히는 얘기해 주니까 이제 와서 깨달은 거야. 그 전까지 몰랐어 이분이. 그냥 원래 나 내 삶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울컥울컥 한다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아버지분 어떻게 됐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니 얘기만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기억 같은 건 없는 건지. 눌려 사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에 눌려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까 그 좋은 대학교 갔다고 했잖아요. 나 궁금한 게, 와 할 만한 대학교 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라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뭐 서울대, 연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어느 라인인지 나 궁금해. 과연 와 할 만한 대학교 가셨는지. 아, 서성한 가셨구나. 서성한. 아, 와 할 만하네요. 와 하실 만하네. 와. 근데 와이프분도 직장을 다니시나 보다. 와이프분도 직장을 다니시나 보네. 보통 여자가 지방이라고요. 지방이면, 아, 그럼 카이스트 아니면 포스텍이겠네. 다음 나왔네요. 지방에서 와 할 수 있는 게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네. 예. 이거 어디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서울에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서울에 대학교 가면 생활비 많이 깨지니까 지방으로 갔나 보네. 학비가 싸고. 예, 딱 걸렸어. 야, 수제 맞네요. 수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가 학비가 싸거든요. 상대적으로. 생활비 이런 게 또 싸다 보니까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갔나 보네. 아, 이분이 이과 전공하셨나 보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잘 판단하지 못했나 보네요. 아, 주부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요, 저 장관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이면 디지스트 아니에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저분 나이가 40 중반이고 저분이 대학교 갔을 때 90년대. 디지스트는 그 후에 나왔잖아. 2003년에 나고 저분이 지금 40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저분이 대학교 갔을 시점이면 90년대 후반이에요. 디지스트는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아니면, 그리고 어디 지역 출신인지도 알 것 같네요. 디지스트는 저기 현풍에 있습니다. 대구 현풍에 있어요.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0년 됐네. 아. 그런데 제가 사연자분한테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거는 어머니 끊어야 돼요. 와이프한테 맡기는데 끊어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용돈 정도 드리고 그 외의 돈은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외의 돈은. 다 끊었다고요? 끊었어요? 근데 보면 약간 좀 사연자분이 죄송한데 약간 그 공대생 특유의 그 너드함이 있어요. 공대생 약간 저분이 보면 똑똑한 분은 맞는데 오히려 똑똑한 분들 특히 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약간 말귀를 뭘 알아먹어. 평소에 수학공 시험 보고 채만 보다 보면 약간 특유의 그 너드한 느낌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확실히 이게 이 MS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서울대 나온 그분도 있었고 다 있어요. 이게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똑똑한 사람 맞는데 약간 좀 말귀를 뭐라도 뭐 약간 좀 동문서답한다거나 아니면 얘기하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된다거나 대답을 엉뚱하게 한다거나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음...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보통 부모한테 배운 나쁜 방식이 내 후손한테 유전이 돼요. 내 자식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분이 있어요? 자녀분 있으십니까? 자녀분한테 빨대 꽂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것도 가족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 자식 막 피 빨아먹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거지만 예, 전염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이 가장 무서워. 가족도 좋은 존재지만 그 가족이란 존재도 선을 지켜야만 좋은 가족이 되는 거지. 선을 넘어가 버리면 차라리 남이 낫습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가족 문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가족이 그냥 이유로 피 빨아먹고 등쳐먹고 가는 게 정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난 우리나라 법이 가장 악독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족 상도례입니다. 친족 상도례. 친족 상도례예요. 이게 이 법률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말고는 없어요. 일본도 아마 없어지면 우리나라만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부모 자식은 어떤 유교적인 마인드 있죠. 부모가 자식이 사니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모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는데 우리나라 유독 심해. 이게 뭐냐 하면 가족 간 일어나는 어떤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뭐 돈 떼먹고 아니면 돈 맡겨놨는데 뭐 돈 들고 튀고 이렇게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지 같은 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요즘에 가족 다 같이 사는 가족이 얼마나 있다 그래. 그래서 이건 정말 개정돼야 됩니다. 이 계족 상조례. 그래야 이런 짓거리 못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죄송한데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S님.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 오히려 욕만 먹을 것 같아요. 네, 욕만 먹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부모한테 빨대 꼽으면 안 돼. 자식도 부모한테 빨대 꼽으면 안 되고 부모도 자식한테 빨대 꼽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가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